네, 이번 시간에는 분만 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거는 약간 임신 중에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고, 임신 중에 어떠한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질환이 의심되니까 요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분만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분만 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먼저 NST, Non-Stress Test를 보는 방법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살짝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만 중에 어떤 식으로 분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NST를 보시면은 NST 요거, 이게 사실은 뭐 정확한 종류도 있고 정확한 명칭이 또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자궁 수축이 있을 때는 뭐 다른 걸 하고 하는데, 어쨌든 뭐 대학병원에서도 그렇고 문제에서도 그렇고 다 NST니까 NST로 통칭하겠습니다. 자, NST는 윗줄과 아랫줄이 있습니다. 자, 아랫줄은 자궁 수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은 fetal heart rate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NST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자궁에 수축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이 정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궁 수축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분만 중 태아 안녕 평가가 되는 거고요. 자궁 수축이 없다면 뭐 32주 이후로 산전 진찰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궁 수축이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산전 진찰 중에 찍은 베타 하트 레이트구나, 넌 스트레스 테스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궁 수축이 없는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궁 수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태아의 반응성을 평가하라는 문제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태아가 지금 엄마 뱃속에서 잘 크고 있는지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그러면 이제 페탈 하트 레이트 요거에 이제 집중해서 보겠죠. 뭘 봐야 되냐면 맨 처음에는 얘 정상 수치 안에 페탈 하트 레이트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정상 수치는 110에서 160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이쯤에서 뭐 이쯤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지금 잘 있네요. 이제 첫 번째는 요걸 잘 보셔야 된다, 요거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딱 보면은 얘가 잘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톡톡 튀잖아요. 요렇게. 요거를 우리가 이제 accel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뭐 오른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자, 왜 오르냐면 태아가 일시적으로 움직이면서 태동이 있으면 아이의 교감신경이 작동되면서 하트레이트가 조금 오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액셀러레이션이 정상적이라면 20분에 두 번. 그래서 우리는 뭐 딱 좀 약분하면 좋은데 10분에 한 번이면 좋은데 10분에 한 번과 20분에 두 번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20분에 두 번 있으면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통 10분 정도로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번이라도 올랐으면 우리는 정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상 이거를 정확하게 진짜로 올랐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필요는 없는데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은 10 평균의 베이스라인, 이게 베이스라인이죠. 이렇게 한 이쯤이 베이스라인이네요. 베이스라인보다 15 이상 올라야 됩니다. 이때는 뭐 거의 요거는 거의 30 가까이 오르네요. 15 이상 올라야 되고요. 올라서 15초 이상 지속돼야 됩니다. 여기 1분이니까 하나에 5초네요. 그럼 3칸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짧다고? 아니죠. 3칸이면 30초니까 한 칸 반 이상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냥 톡톡 튀는 느낌이 있으면 된다. 사실상 여기 거의 10분 정도로 주니까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아이가 반응성이다, 정상으로 크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반응성이 없다면 저산소증 이렇게 쫙 깔립니다. 이렇게 쫙 깔리면은 얘가 지금 반응성이 없구나, 태아 곤란을 강하게 시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살짝 지우고요. 빠지고. 자, 그 다음에 자궁 수축이 있으면 요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종류인데요.
자, 하나는 early. 이제는 아까는 올랐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거죠? 이제는 내려가는 걸 봐야 됩니다. 자궁 수축이 이렇게 있으면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early, 그 다음에 late, 그 다음에 variable.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early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냐면 자궁 수축에 딱 가장 자궁 수축력이 셀 때 있죠. 그때를 위로 쪼쪼쪼 올라오면은 페탈 하트레이트의 최소점 여기와 일치하면 요게 early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arly 같은 건 뭐냐면은 자궁이 수축하면 태아의 머리를 누르겠죠. 태아의 머리를 누르니까 태아 머리가 눌리면서 미주신경이 작용됩니다. 이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리 활동으로 그 페탈 하트레이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수축이 쭉 누르면서 아기도 미주신경이 자극되면서 부교감 신경 때문에 페탈 하트레이트가 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 이제 풀어줄게 하고 풀기 시작하면 얘가 다시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정상적인 생리 과정이라서 뭘 하냐? 경과 관찰하시면 됩니다. 뭐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는 거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궁 수축이 완료된 이후에 아기가 그때부터 힘들다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은 태반이 지금 이상하다. 태반의 이상을 나타내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태반이 이상하니까 자궁이 수축되니까 아기 쪽으로 산소나 영양소가 공급이 못 되면서 갑자기 아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궁 수축이 최대 지점일 때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기가 레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는 아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저산소증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시 자세를 바꿔줘야 됩니다. 좌측으로. 그거 아시죠? 태반이 그거 눌러서 그 산소 공급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좌측 위로 자세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O2를 공급해 줘야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급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으면 보통은 이제 제왕절개의 인디케이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제왕절개의 인디케이션이다.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합니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와 거의 비슷한데요. 얘는 뭐냐면은 제가 밑에 그걸 없앴죠. 저기 원래는 위에 페탈 하트레이트고 밑에 자궁 수축이 있었는데 밑에 그래프를 없앴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뭐냐면 갑자기 시작돼서 갑자기 끝나기 때문에 이 시작점부터 최대로 수축한 이 지점과의 요 간격이 30초 이내면 그러니까 순식간에 시작되고 순식간에 진행돼 버리는 거죠. 이만큼 1분이니까 30초가 안 되겠죠. 얘는 보세요. 30초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이 30초를 넘겠죠, 당연히. 이거를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렇게 돼서 급박하게 시작하고 금방 끝난다. 이런 특징이 있다. 얘는 왜 그러냐면 제대가 눌러서 그렇습니다. 코드가 컴프레션 되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눌리고 있으니까 얘는 아예 이상이 발생한 거고요. 얘는 그냥 눌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눌리고 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좌측이랑 이러면 이제 코드 컴프레션이 풀리겠죠? 그러면서 O2도 조금 공급해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코드가 어떻게 애가 움직이다가 조금 눌릴 수도 있죠. 하지만 코드가 자궁 밖으로 탈출이 되면서 코드가 컴프레션 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문제에서는 이제 박동성 덩이가 만져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궁 밖에서 박동성 덩이가 만져진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거 코드 탈출이구나 이렇게 프롤랩스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얘도 제왕절개의 인디케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 단일로 문제가 나오는 것보다는 다른 문제에 포함되어서 보통은 이제 다른 문제에 포함되어서 얘를 그냥 분만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제왕절개를 해야 될까라는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소견들이 있을 때 이거 뭐야? 아니면은 이거에 정확하게 막 얘는 이래서 생기고 저래서 생기고 요걸 아는 것보다 요런 게 있으면 제왕절개의 인디케이션이다. 요거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NST에 대한 이야기랑 끝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분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만 관리라고 하면 사실상 이런 거죠.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무슨 문제냐면 이제 산모가 진통을 호소하면서 내원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몇 주차 산모인데 갑자기 진통이 있어서 내원했다. 아니면은 규칙적인 하복통이 있어서 내원했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시작하면서 NST를 딱 줄 거예요. 밑에 그러면 NST 그래프가 이걸로 칠게요. 그냥 NST 그래프가 딱 있다. 이제 문제가 이렇게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것이 조기 진통인가 아닌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딱 나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룰아웃, 조기 진통을 룰아웃 하는 거다. 쉽게 말해서 낳으면 안 되는데 낳고 있는 진통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진통 있나 요걸 보겠다는 거죠. 그건 이제 요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조기 진통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는 몇 주 차인지를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룰아웃 조기 진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임신 몇 주 차인지를 보셔야 된다. 문제 푸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자가 여기도 보시면은 아랫배가 아파서 내원했죠? 이런 식으로 복통, 진통 및 하복통으로 내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임신 몇 주 차인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왜 봐야 되냐? 얘가 34주 이전이면 조기 진통이기 때문인데요. 조기 진통 같은 경우에 낳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궁 수축을 억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 진통 같은 경우에는 자궁 수축을 억제해주는 리토드린을 투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토드린은 DM, 당뇨가 있을 때 금기예요. 근데 퍼스트 라인은 리토드린이고요. 얘가 DM이 있다면 DM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다면 이걸 못 쓰니까 DM이 있다면 황산 마그네슘이나 아니면은 하나 더 있는데 아토시반을 사용하셔야겠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된다? 임신 몇 주 차인지를 확인하시고 조기 진통이면은 리토드린이나 MGS4 아니면 아토시반을 써야 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왔죠? 아랫배가 아프다.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뭐야? 자궁 수축이 있네. 그럼 이제 분만 중 관리에 대한 문제다.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몇 주 차인지 보시고 30주네. 이거 뭐야? 조기 진통이구나. 그럼 뭐 해야 돼? 얘 지금 얘 눌러줘야 된다. 지금 수축하지 마라. 눌러줘야 되니까 리토드린 어딨어 하고 봤는데 굉장히 착하네요. 리토드린이 없어요. 항상 당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리토드린이 퍼스트 라인이지만 당뇨가 있으면 황산 마그네슘을 넣으셔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 몇 주 차인지 봤어. 그래서 34주 이후야. 그래서 이제 34주 이후다. 그럼 이제 분만을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분만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상 이제 난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 자궁 개대 여부를 봐야 됩니다. 개대 정도라고 할게요. 정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자궁이 열리고 있는지 실제로 분만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궁이 6cm보다 숫자 중요합니다. 숫자도 아셔야 돼요. 6cm보다 안 열렸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액티브 페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 경우에는 잠복기라서 자궁 수축은 있지만 엄마의 몸이, 산모의 몸이 출산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경과 관찰합니다. 시간이 있긴 않는데요. 뭐더라? 초산이면 20시간인가? 하여튼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보통 자궁 개대를 여부를 확인해서 6cm 미만이면 바로 경과 관찰하시면 됩니다. 숫자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cm 이상이겠죠? 6cm 이상이면 이제 두 가지 문제로 나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MVP가 맞나요? MVU네요. MVP는 Most Valuable Player고 MVU라고 자궁 수축력을 평가하는 단위인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거라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이 자궁이 어느 정도로 수축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자, 정확한 데피니션은 요거예요. 10분간 자궁 수축력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이에요. 위에서 밑에까지가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숫자가 있으면 숫자를 보고 다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25, 35, 25, 35 이렇게 있죠? 싹 더하면은 10분간 자궁력 수축력의 총합이 120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MVU를 구하셔가지고 MVU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음은 이제 문제가 나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MVU를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MVU가 200을 못 넘으면 200 이하라면 자궁 수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자궁 수축력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MVU가 200을 넘었네? 그럼 뭘 의미하냐면 자궁 수축력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럼 왜 안 나와? 라고 하면은 애가 나오다가 어디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두 그다음에 골반 불균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산모의 골반보다 애 머리가 더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먼저 MVU를 평가했어. 그래서 요것처럼 200보다 안 되네? 그 말은 자궁 수축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럼 뭘 하냐면 4시간 동안 경과 관찰을 일단 합니다. 시간 중요합니다. 4시간 동안 경과 관찰하고요. 이것도 200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옥시토신을 투여합니다. 자궁 수축력이 부족하니까 수축력을 늘려줄 수 있는 옥시토신을 투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두골반 불균형은 애가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얘는 애가 지금 끼었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4시간 안 하고 2시간만 봅니다. 2시간을 경과 관찰합니다. 이렇게 2시간을 경과 관찰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옥시토신은 의미가 없죠? 이미 자궁은 충분히 수축하고 있는데도 애가 끼어서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때는 제왕절개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분만중 관리 순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엄마가 보통 문제에서 엄마가 진통과 하복통으로 내원할 거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임신 몇 주 차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서 조기 진통을 룰아웃 하셔야 된다. 34주를. 그래서 34주 이후라면 이제부터는 이제 난산에 관련된 문제고요. 그때는 그 두 번째는 자궁 개대 정도를 확인해서 6cm 미만일 때는 이 잠복기를 룰아웃 하셔야겠다. 룰아웃 해나가는 거죠. 룰아웃 조기 진통부터 하고 그 다음에 룰아웃 잠복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VU를 해서 이게 200보다 낮으면 자궁 수축력이 부족한 거니까 경과 관찰 한 다음에 옥시토신을 투여하고요.
얘가 200보다 높다면 자궁은 충분한데 못 나오고 있어. 왜 못 나오겠어? 어딘가 끼어서. 그래서 아두골반 불균형이니까 얘는 조금 위험하니까 2시간만 경과 관찰한 후에 얘는 옥시토신 투여한다고 뭐가 안 되죠? 제왕절개를 해서 빼내줘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얘가 지금 요런 경과 관찰들 있잖아요. 분만 중에 요런 경과 관찰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경우에 경과 관찰을 하지 않고 즉시 제왕절개를 진행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막 갑자기 딱 이래. 뭐 예를 들어서 MVU야. 자궁 수축력이 200이 안 돼? 그러면은 원래 경과 관찰하죠. 그런데 경과 관찰 안 하고 즉시 제왕절개로 분만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제왕절개에 적응증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말했던 뭐 프롬이라든지 전자간증이라든지 뭐 몇 주 차에 나아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롬이 왔어. 프리텀으로 할게요. 프롬이 왔어. 니트라진이 파란색이고 35주야. 그러면은 정답이 뭐였죠? 이제 유도분만이 답이었죠? 맞죠? 그런데 이 프롬으로 난산 문제를 내면은 이 분만중 관리로 내면 이 프롬을 그대로 그쪽 조산 문제로 내면 유도 분만이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적응증이 34주니까 34주 이후면 낫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얘가 분만중 관리 문제로 나오면은 이제 35주에 온 다음에 NST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NST에서 MVU가 예를 들어서 NST에서 수축이 있어. 자궁 수축이 있어요. 그럼 지금 분만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때는 자궁 수축이 없으면 유도 분만이 답이었죠? 그러니까 자궁 수축을 만들겠다는 거야. 근데 이미 자궁 수축이 있어. 그럼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정답이 경과 관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유도 분만이 이제 옥시토신 넣겠다는 거잖아요. 자궁 수축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있어. 그러면 이제 경과 관찰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과 관찰이 답이 안 되고 제왕절개가 답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왕절개의 적응증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했던 질환부터 일단 볼게요. 요러요러한 질환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MCMA라든지 아니면은 태반이 이상한 거, 태반 조기박리라던가 아니면 전치 태반이 있으면 이건 제왕절개 적응증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두 번째,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태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과 분만 관련 문제에서 경과 관찰이나 옥시토신을 선택하기 전에는 반드시 태위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태위에서 예를 들어서 횡위라던가 아니면은 둔위일 경우에는 얘는 자궁 수축이 있든 없든 놔둔다고 뭐가 안 되겠죠? 이때는 바로 제왕절개를 진행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약간 보너스 같은 약간 조금 낚시 문제로 현성 HSV 감염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전 제왕절개 과거력이라 해야 되나요? 병력이 있거나 이때는 하다가 자궁이 터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프롤랩스라던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요 레이트 디클레레이션입니다. 디셀러레이션 이렇게 이걸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 답으로 유도분만이나 그러니까 옥시토신이나 아니면은 경과 관찰하기 전에 반드시 요걸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저는 보통 어떻게 보냐 일단 태위부터 보고 그 다음에 NST가 있으면 NST를 보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쓱 둘러보면서 요거까지 싹 마무리하는 이런 느낌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서 좀 더 볼게요. 이 파트는 문제를 조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랫배가 규칙적으로 아프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럼 제가 제일 처음에 뭘 보라고 말씀드렸죠? 임신 몇 주인지 봐야 되죠. 임신이 38주니까 이거는 조사는 아니야. 맞죠? 자, 그 다음에 뭘 보라고? 자궁 경부를 봐야 되는데 6cm죠? 그럼 아직 괜찮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경과 관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6cm 약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애매한데요. 이하. 여기 이제 초과입니다. 보통은 7부터예요. 7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똑같죠? 아랫배가 아파서 병원으로 내원하고요. 그 다음에 임신 39주래요. 그러면 조사는 아니네. 그 다음에 자궁 경부 뭐야? 3cm가 안 열렸네? 그러면은 경과 관찰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임신 똑같네요. 뭐 이렇게 딱 그 문제를 싹 봤을 때 이렇게 자궁의 수축이 있잖아요. 수축이 있으면 보통 이제 분만중 관리라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 37주니까 조산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양수지도 정상이고 다 정상이네. 문제가 없죠? 얘는 심지어 계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궁 수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만이 진행 중인 상태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횡이죠. 그러면 얘는 분만이 진행된다고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렇게 어차피 아두에 끼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해주셔야겠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문제를 보시면은 딱 봐도 그냥 해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물 같은 진행 분비물이 있는데 나이트라진 파란색이잖아요. 뭐야 프롬이네? 맞죠? 프롬인데 37주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수축이 있어. 그러니까 더 해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경과 관찰을 누르면 되는데 경과 관찰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태아가 횡이기 때문에 지금 본다고 애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을 보시면 38주 이렇게 또 왔고 이렇게 딱 맨 처음에 이걸 보겠죠? 뭐야 자궁 수축 있네. 이거 분만중 관리 문제구나. 그 다음에 임신이 38주니까 조산도 아니네. 그 다음 자궁목을 딱 봤는데 7cm야. 이거는 그러면 이제 경과관 이거는 이제 지연기는 아니구나. 액티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3시간을 확인했는데요. 이전에는 기준이 2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MVU가 지금은 4시간 관찰하거든요. 근데 예전엔 이게 2시간이었대요. 이것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게 이제 자궁 수축력이 충분하죠. 딱 봐도 여기 이제 100이거든요. 100, 200, 300, 400, 500 거의 600점 되겠네요. 충분하지만 뭐야? 죄송해요. 반대네요. 다른 문제네요. 죄송해요. 자, 다시 임신 38주고요. 자궁목이 7cm니까 액티브인데요. MVU를 보라 했죠? 그래서 MVU를 봤더니 600이니까 충분하죠. 그러니까 수축은 충분한데 애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어디 끼어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애가 어디 끼어있다는 얘기니까 경과 관찰을 먼저 하겠죠. 2시간 동안. 근데 얘는 3시간 동안 이미 봤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제왕절개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헷갈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볼게요. 얘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39주고 자궁목도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딱 봤더니 얘도 똑같이 1분, 2분, 3분, 4분, 5분에 거의 300이니까 얘도 제왕절개를 진행하시면 되겠다. 라고 하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할 때 저도 또 헷갈렸는데, 이제 경과 관찰 무조건 하셔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또 틀려버렸네요. 자, 여기 경과 관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CPD가 인 것 같지만 가장 먼저 2시간 동안 경과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건데요. 요거 이제 했을 때 60이니까 1분 동안 60이고 이걸 계산해 봤을 때 MVU가 20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궁 수축력 감소 문제거든요. 자궁 수축력 떨어질 때 가장 먼저 4시간 경과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좀 예전 문제니까
이때는 2시간 경과 관찰이 원래는 그거였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족하다 싶어서 옥시토신을 넣어줍니다. 요즘 같은 문제였으면 이제 경과 관찰이 답이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저도 틀렸죠?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요거 이제 경과 관찰을 꼭 해주셔야 된다. 문제가 났을 때 진통 있으면은 임신 몇 주 차인지 보고 34주 이전이면 이제 조기 진통이니까 이런 거 투여를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궁 개대 정도를 확인해서 6cm 이하면 잠복기라서 아직 경과 관찰을 해주면 되고요. 7cm보다 높다면은 이제 MVU를 확인해서 MVU가 200보다 작으면 수축력 부족, 200보다 크면은 아두골반 불균형이고, 자, 둘 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경과 관찰이다. 그래서 2시간을 하든 4시간, 자궁 수축력은 4시간, 수축력이 충분하면 2시간 경과 관찰하고, 각각 옥시토신과 제왕절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